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거쳐서 오늘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작가 샤인 아크타르의 다큐 소설 작전명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방글라데시 환향여 비랑가나의 진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끌려갔던 수십만 비랑가나의 피울음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다큐 소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고통받는 세계의 여성들을 아시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샤인 아크타르는 아마 낯선 이름일 겁니다. 1962년 방글라데시의 쿠밀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샤인 아크타르뿐만 아니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드물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희미한 몇 가지 인상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인구, 그리고 혹시 1943년 대기근을 떠올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식량을 모조리 끊어버렸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처칠이 저지른 아주 악랄한 그 짓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전쟁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벵골 호랑이를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다카 대학,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죠. 다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네요. 그리고 바로 2004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작품 작전명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1년인가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번역본은 엘라 두타라는 인도의 여성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면서 번역가인 여성 이 엘라 두타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유승열 선생이 다시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원래는 벵골어로 쓰여진 소설이죠. 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방글라데시 여성 작가 샤인 아크타르, 그리고 벵골어에서 영어로, 다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우리 손에 왔습니다. 긴 길을 돌아왔죠. 2004년에 쓰여진 작품이 2018년에야 우리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역사 짧게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역사를 개략적으로라도 알지 못하면은 이 소설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고깔 모자를 거꾸로 들이운 모양의 인도 대륙이 있고요. 양쪽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땅이죠. 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까지. 그런데 1947년 약 190년에 이르는 영국 지배가 끝나면서 인도는 대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죠. 독립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디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합니다.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가 주 종교가 되죠. 그런데 이 역사에도 인도를 지배한 대영 제국의 손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그늘은 이렇게 깊고도 넓습니다. 이른바 벵골 지역이 저항운동의 본산이었는데 영국 지배자들은 이 저항운동을 분리하기 위해서 동벵골과 서벵골로 분리하죠. 힌두 쪽과 이슬람 쪽으로. 여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는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이 고통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지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역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단 방글라데시만 좁혀서 보면은 18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1971년 3월 26일 이 피해 하루가 시작되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른바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군 사이에서 9개월 거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1971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 독립을 선언하지만 이 독립의 대가는 처절했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20만 명의 넘는 여성들이 강간과 고문으로 얼룩진 지옥의 시간을 보냅니다. 흔히 전쟁은 남성들에게는 이 승리로 기록되지만 여성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몸에 새겨지죠. 이 독립이 치른 대가는 그만큼 처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식민 지배의 그늘은 짙어서 말이죠. 언어와 종교, 경제 갈등이 계속됩니다. 전쟁 이후에는 또 독재가 그 마술을 뻗치기도 합니다. 식민지를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시절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렇고요. 인도네시아가 그렇고요. 우리 한국이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 버마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곳곳이 그렇습니다. 남미도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이 범죄는 그야말로 이 끝간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전면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치라이트는 독립전쟁 당시 작전명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 3월 26일 시작돼서 12월 16일에 끝난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의 전쟁.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비랑가나란 전쟁 동안 파키스탄 군에 의해 강간당한 여성들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용감한 여성들이란 뜻이고요. 당시 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총리가 용감한 여성들이란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가족과 사회의 모진 냉대와 모욕 속에서 변질되고 퇴색됩니다. 남성 중심의 이 세계에서는 이 여성들이 용감한 여성들로 환영받을 리가 없죠. 혹시 환향녀란 말 아십니까? 고려시대 때 또는 이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간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있었죠. 여성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향녀라 불렀죠.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고생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느냐라고 위로했을 법하죠. 어림없습니다. 이 환향녀란 말이 바로 환향년, 창녀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잘못은 남성들이 저질러 놓고서 모든 고통들은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전쟁에 중독된 남성들이 저지른 범죄 속에서 고통은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남성들도, 고통받는 남성들도 등장합니다만은 남성들은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어쩜 절대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의 무용담으로 소비하죠. 많은 여성들에겐 그렇지 못합니다. 이 소설은 1971년으로부터 28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1999년이죠. 28년 후 사회복지사 무크티라는 사람이 비랑가나 메리엄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여 재구성한 다큐 형식의 소설입니다. 아주 잘 쓰여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번역이 중역이어서 그런지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성, 다큐 소설로서의 구성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 형식인지 아시겠죠? 29년 후 사회복지사 무크티가 비랑가나를 경험한 메리엄. 이 메리엄이란 여성은 다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주 촉망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버림받고 파키스탄 군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삶이 괴멸돼 버리죠. 그 여성과 그 주위의 인물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해서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큰 그림 그려지죠?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은 사리를 입은 여성입니다. 사리는 그 인도 문화권 여성들의 정통 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키들은 벵골인을 증오해요 이랬는데 파키스탄과 벵골 사람들 사이에 그 오래된 증오, 식민 지배가 남긴 것은 같은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증오입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 식민 지배에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죠. 지금 남한에 깊게 자리 잡은 이 증오의 감정들, 바로 식민 지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말 분명하게 이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128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취재를 하는 우리 무크티란 말은 자유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벵골어의 모양입니다. 자유라는 뜻인데 2년 동안 메리엄을 만나서 취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대학생을 만났던 모양이죠.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125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리는 벵골 여자들 옷이에요. 벵골의 천년 전통이라고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벵골인들을 증오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에 방글라데시 국기와 함께 벵골 여자들을 치장하고 있던 사리와 다른 옷들 다 태워버린 거라고요. 이 페이지 앞뒤에 있는 묘사들이 있는데 너무 적나라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모든 여성들 사리를 벗기고 모든 옷을 벗기고 어떤 짓을 했는지. 네,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글라데시 국가는 오로지 우리가 밤낮으로 몇 번씩 강간당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들은 다른 고문으로 치지 않는다. 독립한 이후에도 이 방글라데시 국가는 오로지 우리가 밤낮으로 강간당했는지 묻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고문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된 국가에서도 우리 파키스탄 군인들에게 또는 이 같은 동족 방글라데시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던 여성들의 기억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 생활했던 여성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상기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문희 선생이 연기한 I Can Speak 기억하시죠? 그 나문희라는 그 여성이 연기한 그 위안부 신체라고 얘기하죠. 신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글라데시의 국화, 나라의 꽃이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짓밟힌 수련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1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누라다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놔두지 않았다. 이 그녀는 메리엄이고요. 아누라다는 이 비랑가나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정치적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정치적 예언을 하는 약간의 뭐랄까요, 예언적 지성을 갖춘 그런 여성처럼 보입니다. 이 아누라다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놔두지 않았다. 너는 우리의 국민이 화환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으로 생각해? 아니 메리, 그런 일은 세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여자들은 타락했다는 말을 들어. 그냥 봐봐. 그들은 우리를 창녀로 만들 거야. 네,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래 고생했다고 꽃다발로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여자들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은 우리의 동족이든 뭐든 남성들은 우리를 창녀로 만들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우리가 저질렀던 것, 우리의 선배들이죠. 우리 민족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필리핀에서 저지른 짓들, 그리고 우리의 누이들을 기지촌 여성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 아누라다가 던지는 질문 말이죠. 아프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후 방글라데시는 독립을 했지만 수많은 비랑가나들은 서서히 지워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남편들에게 거부당하고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내쫓기고 아무런 장래 희망도 없는 이들, 빈 자궁의 여자들이 세탁기를 돌리고 빵을 굽고 옷을 만들고 술을 놓아 손수건과 베개를 만들었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재활 프로젝트였다. 베이비는 무크티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라의 엄청난 것을 마지막 방울까지 쥐어짜며 바쳤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렇게 역사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비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인데 무크티라는 그 인터뷰어와 우리의 메리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도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잊혀진, 지워진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사진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비랑가나를 증오한다는 얘기입니다. 혐오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버림받는 여성들을 짓밟고 방글라데시라는 남성 중심의 국가가 연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과장된 말일까요? 우리 역사도 모르긴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박원서 선생의 소설들이 떠오르네요. 박정희 선생의 소설도 떠오르고 전장과 시장 같은 거 말이죠. 전장과 시장 같은 작품 말입니다. 네,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어가겠습니다. 비랑가나는 과연 더러운 이름일까? 지도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과장되게 당신들은 용감한 영웅들입니다. 국가의 긍지이며 고귀한 여성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메리엄의 한마디 말이 아프게 와닿습니다. 메리엄은 무크티에게 참을 수 없는 씁쓸함으로 말했다. 비랑가나라는 이름은 원한에 찬 벌레나 전염병 같아요. 마치 만지기만 해도 상처가 생기고 팔다리가 썩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과연 국가에서
긍지 있고 고귀한 여성으로 받아들일까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 남성들의 이 언어에 길들여진 여성들이 이 비랑가나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옆에 그림은 비틀스의 멤버 중 하나였죠. 조지 해리슨의 싱글 앨범 방글라데시가 있는데요. 그 방글라데시 광고 이미지입니다. 옆에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해리슨은 1971년 7월 방글라데시 전쟁으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앨범을 만들고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비틀즈가 해산한 이후죠. 1970년에 해체했으니까요. 비틀즈 멤버들은 이 인도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지언 우드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사티리는 악기와 더불어서 조지 해리슨도 함께 떠오르네요. 서서히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비랑가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1971년에 고문을 받은 여성들이 정말로 율락업에 들어섰나요? 그들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비랑가나를 신경 쓰지 않아. 사회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개인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녀는 긴 보이지 않는 비랑가나들의 명단을 무크티에게 주었다. 악덕 포주들의 소나기에 떨어진 사람들과 해외로 간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자살을 했다. 자발적으로 이민을 가 해외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부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여러 번 결혼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고였을 뿐이다. 아무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학대받은 여성들이 그들의 조국에서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제 50여 명 혹은 60여 명의 여성들이 가족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과거는 비밀이었다. 정착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과거는 비밀로 덮어야죠.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이 위안부 경험, 성노예 경험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이 우리의 전쟁과 여성 인권을 위한 긴 운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사건이었죠.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외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정대협에서 정의로 이어진 사람들의 수많은 이 투쟁을 해왔었죠. 그런데 나몰라라 했던 자들, 이렇게 짓밟았던 자들이 이제 이 여성들을 위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역사의 장난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비랑가나들의 이야기, 방글라데시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비단 방글라데시만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책의 역자가 서문에서 쓰고 있듯이 5.18 광주를 떠올릴 수 있고요. 베트남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문학을 읽다 보면은 참 아픕니다. 즐거운 소설들, 위로가 되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작품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쩌면 좋죠.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사예비치라는 우크라이나의 작가죠. 우크라이나 작가가 쓴 전쟁은 여자 외구를 하지 않았다. 200여 명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쓴 소설이죠. 그리고 1945년
베를린을 들어온 이 연합군과 소련군이 한 여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기록한 함락된 도시의 여자도 한번 보십시오. 전쟁과 여성,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들의 놀이인 전쟁에서 여성들은 어떤 시간을 통과하는지, 우리 샤힌 아크타르의 소설 작정면 서치라이트, 방글라데시의 고통받는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전쟁과 여성의 문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